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에카르트 톨레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식이 현재의 깨어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평정심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 여기 오실 때 혹시 시간 늦었을까 봐 조마조마할 때, 그때 의식이 깨어 있으면 비록 상황은 좀 그렇더라도 이렇게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평정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의식이 현재에 깨어 있는다. 그러면 의식이 현재에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약속 시간에 늦는다 하면 그런 상황에 휘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 있으면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든 그걸 내가 평정하게 맞아들이면 지혜가 나와서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경계라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 그런 경계에 휩쓸리면 정말 허둥지둥하고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평정심을 방해하는 것이 항상 몽키마인드예요. 어쩌지 하는 이 몽키마인드.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마음치유의 마음 공부다고 한다면 초심자가 하는 공부는 딱 하나죠. 이 몽키마인드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몽키마인드란 말은 몽키가 원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죠. 엿장수 마음, 갈대와 같은 마음, 이렇게 변덕스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다스리느냐, 이것이 마음 공부의 핵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톨레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몽키 마인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는 그저 듣기만 해야 합니다. 끼어들면 그 목소리에 말립니다. 끼어드는 것 자체도 목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말이죠. 생각으로 생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생각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저 듣기만 한다. 몽키 마인드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내면에서 조잘되는, 귀에다 대고 속온되는 그 몽키 마인드를 잘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듣는 데서 끼어들면, 조작하려고 하면 말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조심하자. 이것은 이렇게 듣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약속 시간에 혹시 늦으면 어떡하나 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 생각에, 그 목소리에 오히려 말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해봐야 돼요. 너무 좋은 것은 여러분, 인생에는 우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계속 경계를 만들어요. 경계가 계속 와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공부지, 따로 무슨 뭔가 열심히 이론을 배우는 것은 그것도 공부지만, 이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가. 일단은 깨어서 그 목소리를 듣자 이거죠. 듣는데 끼어들지는 말자. 예. 다음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듣거든요.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질문을 해보세요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명상할 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명상할 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마 어떤 명상을 하든 5분만 딱 앉아 계시면 틀림없이 생각이 이렇게 아마 방해해 올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고 싶은데 가만히 있게 만들질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밤에는 꿈이 꾸어지고 낮에는 생각이 꾸어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구워지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할 때 답은 뭐냐면 생각은 내버려 두고 하던 일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명상이든 명상의 종류는 다양하니까 어떤 명상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따로 명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좀 고요하게 있어 보려고 하면 틀림없이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럴 때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생각은 내버려 두고 자기가 하던 그 일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명상의 주제는 다양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호흡을 관찰한다 그러면 호흡을 관찰하는데 생각이 방해하는 거죠. 그럼 이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생각은 내버려 두고 하던 일에 호흡을 관찰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생각은 왔다 갑니다. 근데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이제는 생각 따라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참 묘해요. 생각은 힘이 있습니다. 생각은 그동안에 이 원숭이 마인드는 힘이 있어서 우리를 자꾸 끌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 하려면 생각이 날 때 딱 앉아서 바라보고 그리고 이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하던 일을 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 사라집니까? 생각의 특징은 현상인데 모든 현상은 생멸법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없어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절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현상의 법칙이에요. 생각은 현상에 속해요. 자, 생각이 구워지는 것은 밖에 바람 부는 것과 같다. 자, 여기서 이 대목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다스립니까? 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을 다스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한테 주는 충고는 밖에 바람 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냥 해가 났다가 구름이 꼈다가 바람이 불고 또 뭐 구름이 짙어지면 비가 오고 자연현상이죠. 그것처럼 우리 내면에도 바깥에 날씨가 그러듯이 우리 내면의 이 기분이라고 하는 날씨에도 이게 수시로 생각과 감정이 떠올랐다가 이게 알아서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생각에 이겨본 분들이 하는 말씀은 생각은 자연현상이다. 그러니까 밖에 바람 분다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안 하듯이 생각이 난다고 어떻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가만히 두면 저절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힘들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평소에 익혀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깊어지면 생각을 자꾸 보게 되면 이것이 자연현상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생각이 자연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이런 마음치유 분야에서 임상 경험이 많아요. 임상 경험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과 함께 제가 내 내면을 들여다본 것도 오래되었지만 다른 분들 공부하실 때 도와드린 일도 많거든요. 그 중에는 제가 어떤 이제 스승이 계셔서 그분이 사람들 이렇게 마음 치유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칠 때 제가 옆에서 조교로서 그런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하실 때 조교로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때의 경험인데 그 한 팀이 집중해서 이제 명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열심히 할 때 저의 역할은 그때 뭐였느냐면 그러니까 그 참석자들을 이제 통솔해서 선생님이 잘 교육을 하는 것을 이제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참석자가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할 때 그때 질문 있는 사람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안내를 해서 1대1로 면담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때 제가 그 안내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장소에서 하루는 거기를 또 촬영하러 어느 TV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촬영 기사가 촬영하다가 이 말벌에 물린 거예요. 거기가 이제 좀 도시는 아니니까. 그래서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큰일 났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말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하고 선생님이 1대1 면담하는 곳하고 그 길에 어딘가 말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하다가 제가 탁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벌에 물린 거예요. 근데 어디에 물렸냐면 관자놀이 여기 탁 물렸어요. 그러니까 거울 보니까 구멍이 뻥 났. 그러니까 굉장히 큰 놈한테 물린 거죠. 자, 여러분. 말벌한테 물리는 순간 제 몽키 마인드가 찌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지금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분들 마음 치유를 하는 좋은 이런 모임에서 나는 봉사하고 있는데 난 참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물리지? 이거 이상한데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집에 나올 때 가족 중에 한 명이 뭐 푸념을 뭐라고 하더니 재수가 나쁜 건가 하면 또 그 순간에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는 좋은 일을 하는데 탁 이렇게 벌한테 물린 거예요. 정말 따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 생각이 나. 어떤 분이 이제 그 팔에 물려가지고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퉁퉁 붓는 걸 또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제일 걱정이 물린 건 괜찮은데 또 붓는 거는 괜찮은데 사실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봉사하는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분위기 깰까봐 그 이해되세요? 그 걱정이 이걸 누가 말도 못하고 이제 좀 따끔따끔 아파오기는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여러 가지 상념이 그 순간에 정말 많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하여튼 모든 게 지금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 아시겠습니까? 주마등처럼 착 펼쳐지면서 그 끝에 자연현상이라는 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지나가다가 말벌집 근처를 그러니까 벌집 근처를 지나가면 걔가 뭐 제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경계하고 있다가 이렇게 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지금 좋은 일 한다고 안 맞아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저는 그때 깜짝 놀란 게 순간적으로 자연현상이라는 딱 그 생각이 나자마자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덧나지 않는다 할까? 자꾸 신경을 쓰면 덧나는데 물린 데가 신경을 쓰고 만지면 더 하겠죠. 근데 자연현상이라고 하니까 어쩌라고 자연현상인데 그러고 뭐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하여튼 이 자연현상이라는 걸 아는 순간 오케이 하고 거기서 끝이더라고요. 저도 놀랄 정도로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그냥 했다. 생각이 방해를 해도 하던 일을 그냥 했다. 똑같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다. 그래서 이 이치를 안다면 우리가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크게 신경 안 쓰듯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서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원래 해가 났다가 구름이 꼈다가 바람이 불다가 하는 건 아닙니까? 그죠? 왜냐? 살아있으니까. 우리도 내면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고 감정이 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많이 나면 생각의 구름이 너무 많이 끼면 우울해지니까
이거 좀 다스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치유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다스리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근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자연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노타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노타치거든요. 왜 이게 좋은가? 생각과 감정을 노타치하게 되면 노타치하는 주체가 깨어나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생각이 많아지면 의식이 휘말리는데 생각이 작아지면 의식이 깨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과 감정을 노타치하고 내버려 두면 의식이 깨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문제는 의식이 깨어나서 해결한다. 생각은 현상에 속하고 의식은 본질이거든요. 현상의 문제는 본질이 깨어남으로써 해결된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제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살다 보면 자 사건 사고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이것은 성인들도 피할 수 없어요. 사건 사고는 누구한테나 일어난다. 그러나 그 사건 사고를 대하는 그 사람의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지금 지혜라는 거죠. 사건 사고는 누구한테나 일어나지만 그것을 대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 당장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그죠? 그 순간만 피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어떻게 하여튼 순간적으로 그런 사고가 났다 이거죠. 그것도 뭐 모든 사고는 상방과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고가 났을 때 사람마다 그 사고를 대하는 방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런 훈련을 해두고 보험을 들어놓고 사느냐, 훈련을 해놓고 사느냐, 아니면 그것 없이 그냥 살다가 닥치면 정말 허둥지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 마음을 보고 그 마음과 거리를 두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거리를 두어서 의식이 깨어나는 이 훈련을 해놓으면 정말 유용합니다. 이게 인생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식이 깨어있는 것, 이것이 정말 유용합니다. 자, 지금 생각이 꾸어지는 것은 밖에 바람 부는 것과 같다. 자연현상이다. 이 말 이해되세요? 예, 이 말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자연현상이라는 걸 딱 알아차린 순간 아무 일이 받아들이면 끝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지혜로운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건 사고는 첫 번째 화살이다. 사건 사고는 첫 번째 화살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또 맞는다. 두 번째 화살은 어쩌지 하고 허둥대는 거. 그리고 뭐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서 거기에 휘말리는 거. 이건 두 번째 화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뭔가 저지레를 하면 세 번째 화살이 또 오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일종의 윤회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인간은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것, 그것은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깨어있자. 어떻게 깨어있는가? 생각이 나면 생각을 바라봐서 말리지 않고 바라보면 바라보는 의식이 깨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원리를 실제로 내가 몸에 익혀두는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말만 듣고 끝인가? 또 하늘과 땅이에요. 항상 공부는 지, 행, 합일. 아는 것과 실천이 합일되어야 한다. 아는 것 그리고 실제로 행할 때 지혜가 나와서 잘 처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아는 것이 목적입니까?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오히려 그것이 방해하거든요. 아는 거 가지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조심하십시다, 우리. 그러니까 실천이 하나를 알아도 실천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미 배울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정말 그런 실천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요. 예, 다음에. 자, 그래서 생각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잘 쓰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바람 불지 마라 하면 이 세상이 죽어요. 살아있으니까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아서 탈이지. 그걸 좀 줄이자는 거지. 그러나 생각을 없애면 안 됩니다. 생각은 잘 쓰는 대상이에요. 없애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공부는 이 복잡한 생각은 번뇌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리라고 하는 깨어있음. 보리라고 하는 말은 깨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것을 깨어있는 상태로 전환하자. 그러니까 이게 번뇌적 보리. 이게 지금 우리들의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넘어가서 톨레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저 생각을 지켜보는 자리에 남으십시오. 점점 더 생생하게 깨어있게 되고 현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상위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지금 톨레의 이제 우리보다 먼저 공부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세계 3대 지금 영성가로서 지금 세계 3대 영성가로서 존경받는 분의 말이니까 우리가 한번 곰씹어 볼 생각이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을 보면 볼수록 현존이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에 휘말리지 말고 생각을 지켜보면 볼수록 지켜보는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 의식이 지금 현재에 존재한다는 감각. 의식이 지금 현재 여기서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 여러분, 의식이 존재한다는 감각은 곧 내가 존재한다는 감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톨레 같은 사람은 여러분 톨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알다시피 우울증의 극에 달했을 때 어떤 하여튼 좋은 기회에 의해서 그 우울증을 지켜보는 의식이 깨어났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이제 익어가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지금 사람들을 현재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정말 그 에카르트 톨레하고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두 분이 이렇게 서로 대담한 것이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만약 이 순간에 톨레에게 물어볼 수가 있죠. 당신은 그렇다면 어떤 상태로 사십니까? 평소에 어떤 상태로 사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현존감 속에서 삽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어느 정도 익은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깨어서 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꿈을 꾸고 낮에는 생각을 꾸는데 생각 속에 말려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생각이 오면 생각을 보고 또 지나가는 걸 보고 하는 이 깨어 있는 느낌,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현존감이라고 프레젠스라는 말을 씁니다. 현재에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현존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상위 의식이 생각이 아닌 상위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런 마음 치유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게 된다면 자기를 점검할 수 있잖아요. 자기 공부를. 그러면 자기 점검하시면 간단해요. 내가 하루 중에 얼마 동안의 시간을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깨어서 사는가?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면 뭐 함몰되어서 경계에 생각, 감정 이런 사건 사고에 함몰되어서 사는 거고 그게 아니라 깨어 있으면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감이라는 것은
의식이 자기를 의식하는가? 의식이 자기를 의식하는 것을 현존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익혀가는 거. 생각은 이거 있고 현존감은 서로 있어요. 현존감은 있게 하고 이거 있는 생각은 점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거, 설계하는 거. 서른 현존감은 있게 하고 이건 생각은 설계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이거 말은 쉬운데 실천은 안 쉽습니다. 근데 언제 하지요, 이거를? 매 순간. 언제 어디서나 혼자 있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깨어있는 이것을 자각하고 있는 그것은 자꾸 해야만이 됩니다. 따라서 수행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깨어있는 자기를 체크하는 것. 처음에는 체크를 해야 돼요. 익어지면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을 도가 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게끔 자꾸 해서 근데 인간의 장점은 뭐냐면 학습에 힘이 있어요. 자꾸 하면 그 힘이 붙어가지고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어질 때까지 하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루 24시간 깨어 있으면 평정심이 항상 평정하다는 상태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가 평정의 힘이 자꾸 생기면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평정한 사람의 옆에 있으면 같이 평정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로 안 해도 사람들을 돕는 힘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딱 차분하게 깨어서 이렇게 있으면 옆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용해지는 그러니까 그 힘을 우리가 길러야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마음 치유를 하고 있는데 마음 치유를 하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 컨셉이 필요해요. 가장 기본 컨셉. 이것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 기본 컨셉은 현상과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상과 본질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비유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선배가 이 마음 공부를 한 우리들의 선배들이 공부를 해보고 비유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흙과 연꽃이에요. 진흙과 연꽃으로 현상과 본질을 비유를 한 거예요. 그 주자라는 분이 계시죠. 주자의 이제 윗대 스승이 되는 분 중에 주렴계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주렴계가 참 연꽃을 좋아했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제 문장을 남겼습니다. 애련설이라고. 애련설. 애는 사랑한다. 련은 연꽃. 설은 이제 이렇게 짧은 글이 되겠죠. 애련설 이런 데 보면 그 연꽃의 그 덕목을 칭송하는데 뭐냐면 진흙은 더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아요. 뿌리는 진흙에 두고 있지만 진흙에서 피는데 연꽃은 물들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현상은 진흙처럼 깨끗하고 더러움이 섞여 있어요. 근데 연꽃은 항상 깨끗해요. 이게 지금 우리들한테는 어떤 구제 혹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구원.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는가? 진흙에서가 아니라 연꽃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진흙과 연꽃이 나랑 관계없이 저쪽에 있느냐?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는 거죠. 나의 진흙은 지금 이 몸과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이에요. 나의 현상이에요. 나의 현상은 진흙이에요. 진흙은 나의 몸과 생각, 감정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맞죠? 그죠? 우리 기분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업 될 때도 있고 다운 될 때도 있고 오르고 내리고 이게 반복이죠. 이게 현상계의 법칙이에요. 음과 양이 항상 상대적으로 함께 구성한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상대적으로 함께 존재한다. 이게 현상계의 법칙이에요. 이게 진흙의 법칙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피어나고 있는 이 연꽃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본질은 현상에 관계없이 항상 청정해요. 이 참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청정한가? 지금 여러분 이 공부할 때 결국 마음 치유는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는가의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은 현상에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라보는 의식은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정말 좋은 소식은 본질인 의식은 생각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키포인트예요. 진흙과 연꽃으로 이 비유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했던 우리 선배들이 왜 이런 비유를 들었는가? 그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현상은 죽을 듯해요. 변화가 좋았다 나빴다 하여튼 변덕스러워요. 현상계의 법칙은 변덕이에요. 저는 인간 중에 변덕이 없는 사람이 있나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현상은 법칙이 변덕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의 그 본질은 이 깨어있는 의식은 이거는 변한 적이 없어요. 물들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말이죠. 물들지 않는다. 비록 연꽃이 진흙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감정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들의 이 깨어있는 순수의식은 여기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렇게 공기가 있죠. 공기가 있죠. 자,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 바람이 저는 느껴지는데 여러분도 느껴지시겠죠? 이렇게 하면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 바람이 공기예요, 아니에요? 공기죠. 공기가 움직인 게 바람이죠. 공기를 본질이라 하고 바람을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람은 붙이는 인연에 따라서 생겼다가 안 붙이면 사라지잖아요. 공기는 그대로잖아요. 이 공기가 바람에 물들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생각과 의식의 관계가 똑같아요. 생각은 의식이 인연 따라서 일어난 거예요. 마치 이 공기를 붙이면 바람이 되듯이. 그러면 지금 공기와 바람의 비유를 조금 더 실감나게 한다면 바다와 파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파도는 물이에요, 그대로. 물이 움직인 모습이에요. 모든 생각은 의식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의식은 항상 텅 빈 채로 충만해서 이렇게 깨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우리 공부가 막연한 이론의 공부가 아니라 항상 확인하는 공부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부는 첫 번째, 본질을 믿자. 본질을 믿고 현상에서 구하지 말자. 현상에서 구하는 것은 헛짓이다. 그건 그만두자. 본질을 추구하자. 두 번째가 본질을 확인하자. 본질을 확인하자. 이 의식을 믿고 이 의식을 확인하고 세 번째는 의식으로서 살자는 거죠. 지금까지는 현상으로서 살았는데 의식으로서 살면 여러분 의식으로서 살면요. 현상은 예를 들어 제 몸이 이 벽을 못 뚫고 나가죠. 그렇잖아요. 당장 막히잖아요. 몸은 제 의식은 바로 지금 푸른 하늘로 쭉 우주 한가운데로 순식간에 지금 떡 가서 지구 바라보고 있네. 모든 게 가능하죠. 의식한테는 맡기는 것이 없어요. 의식은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본질인 의식을 깨닫고 의식으로서 산다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맡기는 것이 없어요.
다 통해요.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공기와 바람의 비유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의식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항상 매 수업 시간에 한 번은 이런 기회를 가지십시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알아챌 수가 있거든요. 자꾸 관심을 가지고 본질에 대해서, 본질이 의식이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여기에 물질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있죠? 여기에 이 삭막한 목석이라고 하죠. 목석인 물질만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몸이 있지만 몸만 있는 게 아니고 깨어있음이 있잖아요. 깨어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밝아요, 눈앞이. 이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눈앞이 얼마나 밝아요. 이게 지금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알아채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보세요. 앉아있는 그 자리에 언제 어디서나 돌이키면 몸만 있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왜 어렵나? 이거 확인한 사람한테는 여러분 그 옛분들의 가르침에 금시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시법. 금은 황금 금자예요. 시는 똥시자예요. 예, 이게 시자 안에다가 살미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법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식은 알아채지 못한 사람한테는 금처럼 귀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깨달으려고 깨달은다는 것은 자기 의식 깨닫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바쳐가지고 여기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이게 금보다도 더 귀해요. 어떤 의미로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귀한데 이걸 확인한 사람한테는 이거예요. 이거 24시간 이거예요. 너무나 흔하고 흔해서 이 발에 걷어 차이는 똥처럼 흔하다고 해서 모를 때는 너무나 이게 뭔가 궁금해서 귀한데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똥이에요, 똥. 이거니까. 일거수일투족 이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기. 그러니까 인간은 두 부류의 인간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 자기 의식을 확인하기 전의 사람, 확인 못한 사람, 그리고 확인한 사람. 확인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요. 일반인들의 머릿속에는 생각이 격렬하게 흐르는 경류가 홍수보다 더 빨라. 생각이 경류가 되어서 흐르고 있어요. 막 정신없이 휩쓸리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삶이에요. 인생이 그냥 떠내려가는 삶이에요. 이걸 확인 못하면. 그러나 확인을 하면 자기 의식이 확인이 되면 이것은 떠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있어서 비유하기를 생각은 홍수라면 이 의식은 흐르지 않아서 홍수를 바라보는 섬, 강 가운데 있는 섬. 그러니까 지금 진흙과 연꽃이나 홍수와 섬이나 생각과 의식이나 현상과 본질이나 또 한 가지는 예쁜들이 많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 자기 의식을 확인을 해야지. 다시 말하면 깨달아야지.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은 또 생각이에요. 아 의식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은 현상에 속하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할 수 없이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표현해야 되니까 의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의식이라는데 제가 쓴 의식이라는 말하고 실제 깨어있는 이거하고의 관계가
의식이라는 것은 현상이고 실제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또 알아야 돼요. 이 차이를 모르면, 여러분, 이 차이를 모르면 의식이구나 하고 현상에서 다시 또 머무는 거예요. 현상을 빠져나오자 하는 공부가 현상에서 현상을 빠져나가자 하고 생각하고 마는 거. 그래서 손가락과 다리라 그래요. 예쁜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언어로, 개념으로, 어떤 개념으로 이것이 사람마다 갖춰져 있는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의식이구나 하는 것은 손가락과 같아서 실제 의식을 가리킬 뿐이지 실제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에 여러분 그런 각자 반성해 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 언어를 익히느라고 이 실제를 확인하지는 않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언어를 익히는데 소비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수십 년 하셨지 않나요? 수십 년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이거 확인하는 것은 안 하고 글자만 공부를 한, 글자도 재미는 있어요. 또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뒤집어졌다 이거죠. 거꾸로 너무 말을 좀 함부로 해서 미안하지만 DB 좋은 공부를 많이 했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확인을 하는데 마치 원숭이가 장대를 가지고 달을 따려고 막 하는 거. 요즘 같으면 잠자리채를 가지고 달을 따려고 하는 거나 책을 공부를 해가지고 본질을 깨닫고자 하는 거와 같아요. 그런데 이 잘못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 그거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실제로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있지요,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소리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몸 속에서 들립니까? 몸 밖에서 들립니까? 몸 밖에서 들리죠? 자, 그러면 이 소리가 여러분 안에서 들립니까? 밖에서 들립니까? 자,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몸을 자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밖에서 들린다 그래요. 근데 이걸 알아챈 사람한테는, 의식을 확인한 사람한테는 여러분 의식은 몸 안에 있지 않지요? 어디까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텅 빈 충만 자체가, 다시 말하면 그냥 깨놓고 말하면 이 공기 자체가 의식이에요. 이 공간이 의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소리가 내 속에서 들려요. 의식이 나인 사람한테는 이 소리가 내 속에서 들려요. 근데 몸을 나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 소리가 밖에서 들려요. 이 리모컨이 몸을 나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밖에서 보여요. 그러나 의식이 나인 것을 확인한 사람한테는 이 리모컨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그러면 리모컨만 내 속에 있는가? 아니죠. 바닥이나 천정이나 여러분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계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본질과 저의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한계 본질이 다양하게 지금 한계 공기가 흔들면 이 바람 저 바람 나오듯이 이 삼라만상은 한계 본질이 다양한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부의 마지막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 소리가 날 때 저게 내 안에서 나는가 밖에서 나는가. 멍청하게 살던 대로 살면 밖에서 난다고 할 거예요, 100%. 그러나 잘 따져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 몸만 있는지, 이렇게 깨어있는 이것이 있는데, 깨어있는 이것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